오늘은 양력 7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음력으로는 6월 18일로 초복이며 일진으로는 이민년 정미월 경오일로 초복답게 화강한 날이기에 여성이라면 남친이나 배우자, 남성이라면 직업, 직장에 대한 완급의 변화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이 발등의 불로 떨어지자 원유 정산 협조를 위하여 사우디를 직접 방문하여 국제적으로 왕따를 만들겠다던 그 장본이 낸 빈살만 왕세자와 처음으로 만나 주먹 인사로 관계 개선을 추진하였다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첨단 무기로 수많은 인명을 도륙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언제쯤 끝날 것인지, 또 경기를 활성화시키면서 저렴한 기름값은 불가능한 것인지 정치적인 해결책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정시의 사주명리 349강인 본강의는 사주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하여 관상에 대하여 알아보는 8번째 시간이며, 또 눈 관상에 대해서는 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문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눈 관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관상은 동서가 다른 것이며 또 민족에 따라 다른 것으로, 동일 민족이라도 지리적 환경의 요구에 따라서 다른 것이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관상을 논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장에서 논하는 것은 우리에게만 한정하여 논하는 것으로 동서를 달리하거나 원혼 등으로 혼혈이 되어 있는 경우는 달리할 것입니다. 몸이 천냥이면은 눈이 900냥이라 할 만큼 관상에서는 눈의 비중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시선을 똑바로 두면은 마음이 안정된 것이고 정직한 사람이며, 위로 지켜본다면은 오만하여 어신과 그리고 무례한 사람이라고 하였고, 시선을 항상 아래로 둔다면은 마음이 바뀌기 쉽고 독함과 음란이 있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를 노려보듯 직시하면은 불만이 있거나 전투적이라 하였으며, 삐딱하게 보는 사람은 심사가 바르지 못하다 하였으며, 또 곁눈질을 자주 한다면은 사소한 것이라도 욕심과 사심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눈빛으로 마력과 매력의 도안을 알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씀씀이를 알 수도 있습니다. 눈 동작의 힘과 안광으로 추진력과 체물의 정도를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눈빛은 약하지만은 정감을 주는 눈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눈은 비슷한 것 같지만 천차만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눈의 모양별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눈의 모양이나 명칭은 주로 동물의 이름을 많이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물의 이름을 붙일 경우에는 유사한 개념이라는 것이지 그와 같이 꼭 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한 개념으로 갖다 붙이는 이름이고, 실제로 또 상상의 동물인 봉황이나 용룡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동물의 이름을 갖다 붙인 경우를 보면은 호랑이, 공작, 사자, 소, 항눈, 원숭이, 원앙새, 참새, 그리고 물고기, 뱀눈, 돼지눈, 거북이눈 등이 있고, 실제 모양으로 본뜬 것은 실눈, 삼백안, 삼각안, 자웅안, 원대흑정, 그 밖에 여기 그림으로 나타내지 못한 몇 가지를 또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봉황의 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봉황의 눈입니다. 이 봉황은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봉황은 상상으로 이루어지는 길조입니다. 이러한 봉황새 눈을 나타낼 때는 가늘고 길게 눈 꼬리 부분은 가느다랗게 둘로 나뉘어져 있고 끝부분은 조금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봉황의 눈은 동공과 검은 동자가 매우 검게 나타나기에 실제로는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봉황의 눈이라면 지혜가 있기에 스스로 자립하여 공명을 세워서 남보다 높은 지위에 오른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기에도 영음을 가진 듯하여 최고로 극기한 눈으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재물이 굴러들어와 남보다 훨씬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는 행운의 눈이라 하였습니다. 봉황의 눈은 오치를 한 듯 검은 빛이 깊은 점칠란으로 모든 걸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의 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용안입니다. 용이란 동물도 역시 봉황처럼 상상의 동물입니다. 용은 권위를 상징하므로 용의 눈을 나타낼 때는 권위가 눈에 서려 있습니다. 그 모양은 봉황의 눈과 비슷하게 길게 찢어지게 나타내면서 봉황보다는 약간 크게 나타내고 흑백을 분명하게 묘사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우상향이지만 보기로는 처져 있는 듯 합니다. 봉황보다는 길함이 덜 하지만은 용의 눈만 갖추더라도 황제나 황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하며 용의 눈이라면은 대기지상으로 부귀와 영화가 한 몸에 따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랑이 눈 호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눈 전체는 동그란 편이며 얼굴에 비하여 눈이 적게 보입니다. 그리고 눈에 비하여 눈동자 역시 작게 보이기에 300 안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눈에는 속 쌍꺼풀이 있고 눈 전체가 동그란 느낌이기에 좌우 흰자 부분도 동그란 느낌이 들면서 눈 전체는 우상향이기에 강한 느낌으로 부리부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이며 정의감이 살아있고 강한 보스 기질로 어느 경우에나 리드가 되려고 합니다. 성질은 다소 급하기도 하며 한번 결심하면 좀채로 포기하지 않아서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거북이의 눈입니다. 구안 또 기안이 되겠습니다. 눈 상하의 눈꺼풀이 눈의 태를 이룬 듯 두드러져 있으며 상하로 한두 가닥 정도의 잔주름이 있는 것과 눈 동자는 약간 도드라져 있고 눈을 자주 깜빡거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북이 장수하는 것처럼 이 눈 모양을 가지면 건강하고 재물이 풍족하며 장수할 수 있으며 또 그 재물이 자손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작의 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공작새가 아름다운 꼬리, 실제로는 꼬리 부분이 아니고 허리춤에 있는 깃털입니다. 꼬리를 활짝 펴는 꿈을 꾼다면 놀랄만한 공작새가 아름다운 꼬리를 활짝 펴는 꿈을 꾼다면 놀랄만한 큰 이익이 돌아오거나 독신자라면 좋은 혼처가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공작입니다. 이 공작은 눈의 둘레가 상하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검정 부분이 많으면 흰자위가 약간 옅기도 하며
동자가 그렇게 또렷하지는 않습니다. 눈 전체는 둥근 편으로 다른 눈에 비하여 안쪽 바깥쪽도 둥근 편으로 날카롭지 않게 보여서 순한 성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공작의 눈을 닮았다면 전체적으로 둥근 편이기에 마음이 약하고 겁이 많고 감수성이 풍부하며 표현력이 뛰어난 편입니다. 공작의 눈이라면 현명하여 사리 판단에 밝은 편이며 또 눈은 작아도 재물복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의 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저 안입니다. 삼백안인 대지 눈은 두꺼운 눈 끝풀에 전체의 눈 부위가 꺼져 있지만은 눈 위와 아랫부분에 둥글게 주름이 잡힌 표시가 있으며 솟은 듯하고 눈빛은 강렬하지 못하고 또 약간은 흐려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듯 보이기도 하며 성욕이 강하기에 바람둥이가 많다고 하였으며 그리고 일부는 변태적 행위를 좋아하는 상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사자의 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사자의 눈은 동그란 눈에 쌍꺼풀이 나 있고 눈 전체는 우상향이면서 꼬리 부분도 상향으로 위험 있게 보입니다. 모든 동물의 명칭을 붙이는 경우와 동일하게 사자의 눈도 눈동자는 작은 편으로 삼백안이 많은 편입니다. 사자의 눈과 비슷하다면 지혜로우며 호탕한 성격으로 일찍부터 출세하는 편입니다. 머리가 좋은 편으로 장수할 상이라 하였습니다. 사자의 눈을 가진 경우는 주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고 하였으며 주변 관리만 잘 한다면 사업이나 정치로도 성공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눈이 아니라 동물에 대한 편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에 대한 잘못된 편견입니다. 사자는 사자뿐만 아니라 동물을 전부 포함합니다. 사자는 새끼를 절벽에서 떨군 후 기어 오르는 새끼만 키운다는 일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배부른 사자는 사냥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옳은 말입니다. 사자는 배가 부르다면 옆으로 토끼가 지나가도 별달리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사자만의 특성은 아닙니다. 야생 동물들은 웬만하면 쓸데없는 싸움이나 추격전은 피한다는 것이 자연의 본능입니다. 어떤 육식 동물이라도 배가 부르다면 물이나 목숨의 위협을 받지 않는 이상 일부러 공격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있어도 더 채우려 합니다. 다음은 소의 눈 우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동물의 이름을 붙인 눈이 그러하듯 소의 눈 역시 둥근 모양입니다. 눈이 크면서 눈물을 머금은 듯하고 속 눈썹이 길고 유난히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동물로서는 유일하게 검은 동자가 크게 차지하고 있는 눈으로 눈망울이 약간 돌출된 듯 하면서 마치 일백안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소는 봉사와 희생의 상징이면서 겉면 성실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소의 눈을 닮은 경우는 소의 형상대로 느긋하게 느껴지고 인자한 성품이며 인내심 또한 강합니다. 소의 눈과 비슷한 모양이라면 말이 적어서 실수가 적은 편으로 성실합니다. 소의 눈을 닮고 사주에 축의 자를 가졌다면 축의 고에 신금인 보석을 저장한 모양이기 때문에 부자가 많은 편입니다. 부지런하지만은 살찐 체형으로 고혈압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백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 삼백안은 눈의 양쪽과
그리고 아랫부분이 흰색입니다. 흰색으로 검은 동자가 위로만 접하는 눈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입니다. 눈질이 예리하고 다소 사납게 보일 수 있는 눈입니다. 남을 흘기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하여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른 의견에 공격적이기도 하고 악할 수 있고 항명심과 또 복수심이 있습니다. 강성이기에 성부사 기질이 강하여 운동선수에게 많은 눈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으로는 독선이 강하고 예리하기에 예술적인 면으로 발달되거나 이상이 높은 사람이며 옳은 일이라면 위험을 무릅쓴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의 눈, 즉 두루미의 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두루미는 순수한 우리말이며 한자어로는 학입니다. 학의 눈은 동양인에게 가장 많은 형태입니다. 학은 우아한 이미지로 평화를 상징하는 새입니다.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학의 눈은 전체적으로 둥글고 큰 편이며 검은 눈동자도 큰 편으로 언뜻 보면은 눈 전체가 검은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학은 목과 날개, 긴 다리가 검은색이며 머리 부분은 붉은색이 약간 있으며 화가 나면 더욱 붉게 변한다고 합니다. 백로는 전체적으로 외가리와 비슷하며 목이 흰색입니다. 그러나 외가리는 목에 세로 무늬가 있고 목을 접어서 날지만 학과 백로는 목을 펴고서 나릅니다. 다음은 원숭이 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눈은 동그란 편이고 눈이 돌출된 듯하여서 힘이 들어간 느낌이 있습니다. 눈동자가 조금 위에 붙어 있는 듯하고 눈꺼풀 아래에 가지런한 주름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재주가 많고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행동은 민첩하며 눈치가 빠르고 또 상황 판단력이 뛰어나 어느 경우이든 좀처럼 기회를 놓치는 경우는 드문 사람입니다. 다소 이기적인 면이 있으며 사소한 일에 신경을 쓰면서 걱정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원앙새의 눈입니다. 원앙새는 1982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수컷의 몸 빛깔이 아름답습니다. 눈은 둥글고 작은 편이고 검은 동자가 많게 나타나며 눈 주위에 흰색의 테두리가 있는 것이 특징으로 원앙의 눈이라면 눈가에 전체적으로 둥근 모습이 보입니다. 이 원앙은 부부간의 애정을 표현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지만은 번식하기까지는 암수가 조화롭게 짝을 이루어 생활하다가 암컷이 알을 낳고 품기 시작하면은 수컷은 암컷을 떠나게 되고 다음 해에 새로운 짝을 찾게 됩니다. 다음은 참새의 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한쪽 눈으로 먹이를 찾아낸 다음 양쪽 눈을 사용해 먹이를 쪼아 먹습니다. 암수 구별하기 힘들며 흰색 바탕의 뺨에 검은 점이 있습니다. 쌍꺼풀이 있고 작고 동그스름하고 검은 동자가 넓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을 두고 참새의 머리라 하지만 실제로 참새의 눈을 가진 사람은 두뇌가 명석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부지런하며 또 재물을 잘 모으게 됩니다. 성격은 급하고 고집이 세기도 합니다. 3월 20일을 세계 참새의 날로 정할 만큼 인간에게 친숙한 새입니다. 다음은 실눈, 가느다란 눈,
협안, 좁은 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 실눈으로서 협안은 눈웃음을 짓는 듯 작고 가느다란 눈을 실눈이라 합니다. 단추구멍처럼 작지만은 재치와 사교성이 뛰어나기에 개그맨으로 특기가 있으며 또 사교적이기에 영업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눈으로 관찰하여도 보는 관점이 예리하여 구상력이 뛰어나며 그 구상력을 표출해내는 방법 또한 뛰어납니다. 초점이 잡히는 분야는 추정을 불허하지만은 다방면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눈이면서 사주로 보아 재성에 뿌리가 없다면 낭비벽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성이 많다면 하는 일이 자주 바뀌기도 합니다. 다음은 뱀의 눈,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눈꺼풀 위쪽이 함몰되어서 전태궁에 힘이 없어 보이고 필요할 경우는 예외이겠지만은 핏줄이 흰자에 드러나 있는 몹시 가느다랗고 깊은 눈을 사안이라 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사안은 눈의 위쪽이 눈을 감싸듯 볼록한 편이고 눈은 동그란 편입니다. 사안은 대체로 집착이 강하여 심성이 바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노력한 만큼 대가가 약하여 욕심이 많으며 남의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남을 속이기를 예사로 하고 법을 경시하거나 무시하여 범법을 저지르기도 하며 인륜을 모르기도 하며 또 야무지는 구석이 없고 부하내동하기 쉽고 모든 일이 허지부지하게 마무리되기 쉽습니다. 다음은 물고기의 눈, 즉 어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눈의 검은 동자 아래 부분도 흰색이지만은 그 흰색이 막지 못하여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합니다. 검은 동자와 흰 동자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검은 동자도 흐려져 풀린 듯 합니다. 사람이 어리석어서 동정을 받을 때도 있으나 때에 따라서는 비겁한 면이 보이기도 하여 태박을 받기도 하며 수명이 길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눈에 힘이 없어서 용맹스러운 기운을 찾기가 힘들어 신의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실제로 모두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면에 확실함이 결여되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성격으로 무엇을 하여도 대창 기운이 없지만은 어느 누구에게도 미움을 받거나 공격을 받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말의 눈, 즉 오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오안입니다. 말의 눈은 삼각안과 유사하나 윗부분이 반쪽으로만 쌍꺼풀을 가진 특징이 있는 눈입니다. 말의 눈과 유사한 경우는 열심으로 일할 경우에는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지만 쉬는 경우에는 마냥 마음을 놓아버리고 장기에 걸쳐 쉬기 때문에 재물이 모이지 않아서 재복이 두텁지 못한 편입니다. 의무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려는 마음만 가진다면 재물이 붙는 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오안인 경우는 자녀를 앞세울 경우도 있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웅안, 음양안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두 눈의 크기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자웅안이라 합니다. 자신의 속내를 잘 내 보이지 않아서 이기적이고 남을 잘 믿지 못합니다. 또 변덕이 심하지만은 관찰력, 직관력이 발달하여 판단력이 좋으니 어려울 때 돌파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재물욕이 강하여 가난과는 거리가 멀지만은 과한 욕심으로 인해서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 자홍아는 삶의 굴곡이 많은 편입니다. 남자의 경우에 왼쪽 눈이 오른쪽 눈에 비하여 크다면 가정의 실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고, 여성의 경우에는 오른쪽이 커야 가정의 실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백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눈 동자가 적어서 사방 전체가 흰색으로 둘러싸인 눈을 말하며, 동물에게는 흔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에게는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눈입니다. 사백안이면은 폭력적이기도 하고 또 인륜을 무시할 수도 있기에 좋지 못한 눈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개성을 가지기에 예술계, 연예계에서는 이름을 알리는 경우를 가끔씩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백안은 눈 동자가 적어서 떨어져 볼 때에는 사백안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가까이서 보면은 삼백안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삼각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삼각형의 눈입니다. 삼각형의 눈은 타인에 대한 믿음이 약하고 또 냉정하면서 이기심이 강한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는 눈입니다. 매사에 승부수를 걸기에 양보심이 부족하고 타인을 경계하게 됩니다. 인상은 항상 찌푸려져 있는 듯하고 화를 자주 내기도 하며 눈빛이 편하지 않아서 상대를 노려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명 도끼눈이라 하기도 합니다. 평소에 그냥 바라보기만 하여도 살기를 느낄 수 있는 만큼 무서움이 들기도 합니다. 목표한 것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나 삼각안이라도 눈매에 따라서 서글서글하게 보이는 부드러운 눈도 있습니다. 이러한 눈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강한 의지와 부드러움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남자인 경우에 좌측만 삼각눈이라면 삼각안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여성이라면 우측만 삼각안이라면 신경질적이고 매우 예민한 성격으로 남편은 물론 자녀와도 관계가 대부분 좋지 못합니다. 삼각안의 소유자는 동업자와 부하 직원과의 신뢰를 쌓기가 곤란하고 자신을 스스로 과대평가하기도 하며 타인을 신뢰하려는 마음이 거의 없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삼각안이라면 자신의 개성을 보인다면 승진과 승급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충성 모드로 전환함이 좋을 것입니다. 삼각안은 어지력과 집중력이 강하여 승부사의 기질이 있기에 성공하는 사람이 많아서 경제계와 그리고 정계에서 입지를 다진 사람이 많습니다. 입지를 이룬 사람이 많습니다. 입지를 다지고 이룬 사람이 많습니다. 다음은 돌안, 돌출된 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돌출된 안, 돌안은 눈알이 돌출된 눈으로서 로안이라 하기도 합니다. 관찰력, 직관력, 사물에 대한 이해력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침착함, 인내력, 끈기가 모자라고 충동적인 성향과 난폭성이 있으며 호기심이 강하여 남녀 모두 성적으로 무질서할 수 있고 생의 마지막이 외롭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리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 고리눈은 사백안과 동일하나 눈알이 동그랗게 나와서 동공의 위와 아래의 흰자위까지 다 보이는 사백안과 유사한 눈으로서 눈꺼풀 위아래가 고리 모양이라고 고리눈으로 일컫습니다. 난폭하기도 하고 공격적 성향이 강하기도 하며 잔인하고 이기적이며
물욕이 강하며 고집도 엄청 세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압안입니다. 압안은 특히 우리 민족에 한정하여 설하여야 하며 이는 눈두덩이 좁아서 눈썹과 눈이 매우 가까운 눈입니다. 감정 변화를 억제하기 힘들고 또 공격적 성향이 강하고 인덕이 없고 지기는 싫어하며 승부욕이 강한 눈을 말합니다. 다음은 계단눈입니다. 이 계단눈은 양눈의 높이가 다른 눈이며 성격이 극단적인 성향으로 감정의 변화가 심하여 걷잡을 수 없는 성향을 가지기도 합니다. 다음은 원대흑정의 눈입니다. 원대흑정입니다. 원대흑정의 눈은 눈 동자가 크고 둥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눈동자의 검은 기운이 훨씬 강한 경우입니다. 인정이 많아 다정다감하고 감수성이 아주 풍부합니다. 원래 눈동자가 크면 밀도가 떨어져 흑자의 검은 기운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보다 검다는 것은 그만큼 점칠기가 강함을 뜻합니다. 재물과 수명과 총명함은 눈동자의 점칠기를 통해서 나타나기에 원대흑정이라면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훌륭한 눈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349강으로 눈 관상에 대해서 2편을 보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